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생명의 이야기,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노랑잠수함입니다. 오늘은 박경희 선생님의 대하소설 토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조정호 선생님의 작품들을 읽었거든요. 아리랑, 태백산맥, 한강. 물론 이 책도 마찬가지고 조정호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활자로 되어 있는 글로 읽은 건 아니고요. 윌라에서 나온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만,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상 이게 성우들의 연기가 살짝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어색하면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, 또 반대로 감정 연기 같은 거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활자를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감이 난다, 감정적으로다가 동요가 된다,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공교롭게도 조정래 선생님의 책은 일단 전라도를 배경을 하고 있죠.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 책 토지는 경상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우리나라가 뭐 전라도, 경상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지역 갈등이 사실 두 지역에서 많이 자주 거론되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 두 거장의 작품들이 각각 이 두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꽤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고요. 그래서 어쨌든 조정훈 선생님의 작품을 쭉 읽고 박경희 선생님의 작품을 읽은 제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이런 부분들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도 꽤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. 참고로 말을 하자면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, 태백산맥, 한강과 토지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태백산맥과 한강은 이 책 토지와 이 시대 배경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. 이제 이 해방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. 근데 그거에 반해서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도 그렇고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도 그렇고 둘 다 일제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지점이 우리나라 독립 때에서 딱 끝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단지 무대 배경이 달라지고 등장인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, 그리고 당연하게도 작가의 어떤 그 작품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두 이야기이지만 이 두 권의 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지,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민초들의 삶,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각들,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토지를 이번에 처음 읽은 건 아니고요. 예전에 집에 솔출판상가에서 나왔던 그 토지 15권짜리 책이 있었어요. 그거를 그 당시 한 4번, 5번 정도 읽었었거든요. 젊었을 때.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밀라에 나온 걸 보고 읽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는데, 생각해 보니까 토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읽었고요. 사실 토지를 생각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그 표현이 있어요.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그만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. 물론 책에서는 이제 사투리로다가 표현이 되긴 합니다만, 근데 이 문장이야말로, 이 한탄이야말로 이 책에서 마주한 그 시절을 살아냈던 사람들,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뭐가 있을까, 한 단어로 다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, 사실 저는 이 책을 글쎄요, 뭐 제가 제대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간절함과 안타까움, 그리고 슬픔, 비극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, 심지어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악인들도 있겠죠.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간절함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, 그래서 이 책은
꽤 길죠. 이 일라에서 나온 책은 총 20권짜리 책인데 이 20권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자라고 말을 한다면 네, 저는 간절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. 이 책의 주인공은 서희로 대변되죠. 그래서 최시문중의 몰락,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고군분투하고 대를 잇기 위한 간절함, 이런 것들이 마지막도 아니죠. 중간 정도에 가면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다가 다시 귀향을 하게 되는데,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최서희는 김서희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, 자신과 결혼한 남편이 김길상은 이 최길상으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, 그게 결국엔 최시문중을 잊고 싶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최가라고 하는 성을 물려주고 싶은 최서희의 가장 큰 고민 끝에 내려진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, 사실 책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나오진 않거든요. 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만, 어쨌든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, 물론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본 분들,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겠습니다만, 서희의 몸종이었던 봉순이가 결국에는 최씨 문중이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이끌고 중국으로 건너갈 때 이 봉순이는 따로 떨어져서 이제 기생이 되고, 나중에 그 이상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, 그리고 마약으로 망가지다가 결국에는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과정들, 그리고 용이, 뭐 월선이, 그다음에 되게 심각한 악역이긴 하지만 뭐 이민혜, 강포수,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결국엔 어떻게든 살기 위한 악착 같은 몸부림, 이런 것들이었었고, 그 모든 것들이 간절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이고요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이제 보면 독립이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, 그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은 따지고 보자면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놓고 보자면 결국엔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간절함,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제가 20대 시절에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때 읽었던 토지, 그리고 지금 50대 후반인에 읽은 토지, 어떤 느낌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뭐랄까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한 4번, 5번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랬던 이유가 처음에 읽었을 때 그 긴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은 좀 있었는데, 그 당시에는 이 책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가 되고, 심지어 드라마로도 나왔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이러다 보니까 한 4-5번을 읽었는데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안 났다는 거는 아마도 그 당시엔 제가 감정적으로 그렇게까지 깊게 이 책에 몰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.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오디오북으로 이걸 다시 읽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성우들의 연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실감나게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양현이, 즉 봉순이의 딸이죠. 봉순이의 딸이자 그 서희의 양녀이자 커서 이제 의사로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이 서희에게 좀 뭔가 먹을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인가 해서 읍내를 나갔다가 독립됐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독립됐대요 라고 얘기하고서 딱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. 이 장면도 사실 저는 조정현 선생님의 아리랑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, 조정현 선생님의 아리랑에서는 그 중국에서 강제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본 군주들이 다 도망갔대. 다 비어있어.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자 우르르 나오는데, 원래 그 중국 땅을 갖고 있던 토지 주인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제노역을 했던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을 뺏어서 개간을 하고 경작을 했던 원수들이니까 와서 다 때려 죽이는 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되게 슬프게 독립을 그리는데, 여기에서는 어쨌든 아주 짧게 등장하긴 하지만 독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서,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토지가 소설답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사람은
이민혜거든요. 이민혜는 첫 남편이 최씨 집안의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죽고, 그러면서 마을을 떠나서 거지처럼 떠돌아 살면서 몸도 팔면서 살다가 결국엔 죽더라도 살던 데 가서 죽을래 해서 돌아왔다가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또 용의하고 결혼을 하고,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들마저도 사실 엄마를 외면하고,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주 끔찍할 정도로다가 돈을 밝히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러다 마지막에 죽을 때조차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,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인 홍이는 자기 친엄마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,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게 만든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, 그리고 최씨 가문을 그렇게까지 멀리 중국에까지 쫓아보내게 됐던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조준구라고 하는 등장인물이잖아요. 서울에 살던 장관이 내려와서 그 집안 홀라당 말아먹고 결국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최서희의 복수죠. 그래서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그 꼽주로 등장하는 아들에게 얹혀 살다가 거기서 끝까지 악독하게, 정말 그러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면서도 아들에게마저도 너무너무나 악독하게 하면서 죽어가잖아요. 그런 두 사람이 되게 저는 좀 인상 깊었고요. 좀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러지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이상현이었어요. 그 봉순이의 딸인 이 양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. 멀쩡하게 와이프 있고 아이들도 있는 사람이, 심지어 글도 잘 써서 소설가이기도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대 아픔 때문이겠지만 만주로 떠돌다가 결국에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마는데,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분명한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어서 야, 참 인물 표현들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책에서 제가 앞서서 이제 간절함을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러면 이 책을 표현하는, 이 책의 전체를 20권씩이라는 달랑 간절함 하나만 갖고 이게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 키워드를 3개를 꼽아봤거든요. 그게 뭐였냐면 앞서 말한 간절함, 그 다음에 끈질김, 그리고 생명, 이렇게 3가지를 더 꼽았어요. 일단 간절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인물들 모두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아닐까 싶었고요. 그리고 이제 끈질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일반 민초들이라고 하죠. 그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.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눈에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가 일본군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, 그런 걸 보면서도, 그리고 심지어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서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결국 끝까지 살아내고 버티고 남은 그 마지막에 이제 독립이었으니까, 그런 걸 보자면 끈질김, 이것도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명이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, 서희하고 길상이가 혼인해서 태어난 두 아들, 그리고 뭐 양현이, 그리고 용의의 아들인 홍이, 이게 후반부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로 채워지거든요.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남는 인물들 몇 명 안 돼요. 뭐 서희, 그 다음에 남편인 길상이, 그리고 또 누구 있지? 몇 명 안 됩니다. 딱 기억나는 거 2명서밖에 없는데, 어쨌든 그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끈질기게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, 결국에는 세상은 계속 되어야 하고 세대는 뒤바뀔지라도 그렇게 생명들이 자리를 잡는다,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, 이걸 이제 하나로 다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.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생명의 이야기,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시대 배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을 좀 느꼈냐면 좀 암울하다, 너무너무 암울하다, 막 뒤틀리고 뭐 기괴한 악당들이 등장을 하고, 어쨌든 이 책에서 일반적인 서민들, 백성들은 다 힘들어하고, 근데 그 중에서 일제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그런 신흥 부자, 이런 사람들은 다 일본의 발밑에서 살아남고,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권력들, 이런 걸 가지고 또
백성들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,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독립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사이다로 끝이 나긴 하지만, 그게 20권이나 되는 책에 마지막에 몇 페이지 안 되거나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 보여줘서 조금 나았다 싶긴 하지만, 앞부분에 너무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지막에 사이다가 좀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. 등장인물들이 독립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격들, 뭐 울기도 했을 것이고 기쁘다고 껄껄대고 웃기도 했을 것이고 술도 퍼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모습들이 있을 텐데, 그런 모습을 좀 골고루 좀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,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저 같은 이런 이제 일반 독자들의 마음일 것이고, 박경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독립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 양현이를 등장시킨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사실 몇 년 전에, 그것도 좀 오래됐네요. 아마 코로나 직전 직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, 강원도에 가면 이제 박경리 문학관이 있잖아요. 거기 한번 다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되게 한적한 그런 느낌이었고, 물론 이제 안에 건물도 제법 멋진 건물도 있긴 합니다만, 그 아는 분이 그 박경리 문학관에서 레지던시를 오던가요? 그래서 작가 집필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그 작가를 만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,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글을 쓰면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, 박경희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는데 25년이 걸렸대요. 보통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30년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. 그러면 25년이면 거의 한 세대거든요. 한 세대를 아우르는 그 긴 시간을 이 토지라고 하는 작품 하나만을 위해서 바치신 거니까, 그러면 어쩌면 작가 선생님이야말로, 박경희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지독한 외골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거대한 이런 작품 세계를 완성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누구에게 읽으라고 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랬는데 저는 제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. 제 딸아이가 2000년생인데 이제는 뭐 20대 중반이니까 사회인이고 그렇긴 합니다만,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긴 합니다만, 제 딸아이는 더 먼 과거잖아요. 그러니까 딸아이 입장에서는 내말로 정말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에서나 봤던 그런 이야기들일 텐데, 시간이 흐르고 뭐 세대가 바뀌고 이러면 과거의 기억은 아무래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 딸아이에게는 이 시절, 뭐 6.25, 일제시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, 저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일 것이고,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런 아픔의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국 사람 살면서 언젠가는, 인생 중에 언젠가는 한 번쯤 우리나라의 역사적 비극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일단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책의 무대가 된 일제시대도 있겠고 6.25도 있겠고, 그 이후로다가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.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쯤의 나이에 3.1 빌딩인가 그 화재 사건이, 전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났는데, 그 당시에 신문에 있었던 그 사진, 빌딩이 불난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, 그게 저는 되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, 부산인가에 가 있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상황상 며칠 더 있어야 됐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, 저한테 신문 보여주면서 서울에 불 났어 그러면서 보여주신 사진이 그거였거든요. 그래서 되게 놀래서 집에 가자는 소리를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런 사건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제가 성인이 된 이유를 놓고 보자면 뭐 상품백화점, 성수대교, 세월호, 이태원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죠. 물론 광주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, 뭐 좀 예전으로는 제주 사선 사건도 있었고, 되게 많은 역사적인 그런 아픈 상처들이 좀 있죠.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, 이런 방식으로라도 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은 내 딸에게 한번 읽으라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
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사실 저도 이 책을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의 한 반년 정도 걸쳐서, 반년까지는 안 되겠구나, 한 4,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이번에는 박경인 선생님의 토지를 읽은 리뷰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.